지금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23,400달러 이 견고한 저항을 어떻게 조금 뚫고 지지 라인으로 전환할까, 그게 되게 1차적으로는 중요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24,8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1월 월봉 마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한 달이었어요. 40% 이상 반등을 해주면서 드디어 이제 강세장 전환의 시작점, 이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3,400달러 위에서 온전한 지지가 가능하겠느냐, 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23,400달러가 8월 상황이요. 그러니까 8월 이 서머럴리 이후에 빠졌을 때 잭슨홀 상황이죠. 잭슨홀 미팅 때 이 파월 의장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400달러 위에서 온전히 지지를 받아줄지 여부가 1차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몇 달에 걸쳐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서 주면 25,000달러 넘어서 3만 달러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우리가 하나씩 짚어봤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200주 이동평균이에요. 200주 이동평균. 뭐 저희가 그동안 하도 여러 차례 짚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200주 이동평균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과연 200주 이동평균 위에 올라서 줘야지 진정한 강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이왕이면 1월 안에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1월 종가 마감을 24,800달러 위에서, 그러니까 200주 이동평균까지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주 이동평균이 24,800달러, 이 25,000달러 바로 밑에 지금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렉트캐피탈이 이제 한 4% 정도 남았어. 요 정도,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 주면 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오긴 진짜 많이 왔어요. 이게 15,500달러. 이게 지금 뽀글이 빔이거든요. 11월 달에 15,500달러 찍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오긴 참 많이 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포인트가 조금 더 높다 보니까, 이왕 랠리한 거 조금만 더 가주면 안 되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캡틴 파이빅도 오늘 한마디를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보니까 하락세기 패턴이 올라 잘 뚫렸네 하면서 200주 이동평균 거의 다 왔어. 이거 지금 녹색 라인이 200주 이동평균이거든요. 이게 지금 24,800달러, 25,000달러 부근이니까 거의 다 왔어. 그런데 24,8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 200주 이동평균 돌파 여부가 지금 모든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돌파할 경우에는 23,000달러, 2003년에서 2004년에 이어질 이 강세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강세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모든 강세 랠리의 기본적인 조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는 강세 랠리가 역사적으로 없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캡틴 파이빅의 말을 다시 돌리면은, 모든 강세 랠리의 기본 조건인 200주 이동평균 위로 회복이 된다라면 그건 2023년에서 2024년 이어질 강세장, 이제 공식적으로 스타트가 한 거야 라고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흐름 참 좋아요. 지금 1월달에 너무 많이 올라줘가지고 이 정도 흐름이 지금, 이 정도 기대감이 우리가 지금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성은님 어서 오세요. 칠리님도 오셨네요. 현이 주님맘, 안윤경님이 하도 붙어가지고 현이 주님맘이라는 이 닉네임이 아직 안 붙어요. 네, 죄송합니다. 김크님 어서 오세요. 네, 김크님 오늘은 어떻게 회식 자리가 없었나 보네요. 네, 이 독거님들, 왕언니님 말씀대로 지금 안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음, 생사 확인 안부겠죠.
또 글래스노드에서도 재밌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0.01 BTC 이상 가지고 있는 주소수가 올타임 하이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상승세예요. 1월 29일에도 올타임 하이 1148만 개 이상 넘었었는데 지금 하루 사이에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0.01 BTC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이 이 정도에는 여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0.01 BTC 이상 홀딩 주소수가 엄청 늘었다, 올타임 하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1년 동안 약세장 이렇게 길게 이어졌는데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홀딩 하는 사람의 수, 그러니까 이 소액 물량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되게 명확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피터 브렌탈 씨가 오랜만에 조금 멘트를 날려줬더라고요. 이게 막 좀 말이 긴데 정리를 하면 간단해요. 이 양반은 25,000달러까지 갈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좀 저항을 좀 맞을 거야. 그래서 다시 19,0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올해 중반까지 65,000달러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찍어서 말은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올해 중반에 65,000달러를 가게 될지, 뭐 올해 1분기에 가게 될지, 뭐 올해 연말에 갈지 뭐 모르는 거죠. 그거는 시장의 변동성과 방향성이라는 게 워낙 이 예측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많고 시장 안팎에서 워낙 이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또 지난 1년 동안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도 또 전제를 깔아요. 그런데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려워, 이런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특히 1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줘가지고 일단은 25,000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에서 저항 맞을 거야.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좀 크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2018년도 약세장 전망 때려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유명세를 탄 사람이죠. 네, 뭐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니까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 5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꼭 챙겨보는 기사거든요. 일부러 월요일 오후에는 꼭 들어가서 코인텔레그래프가 어떻게 정리를 했나.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중요한 포인트를 오전 영상에서 만들잖아요.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것과 코인텔레그래프가 정리한 것 중에 어느 정도가 좀 일치하고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나, 이런 걸 보려고 저는 의도적으로 좀 찾아봐요. 그런데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종합해서 약간 라운드업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역시나 코인텔레그래프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을 좀 아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24,000달러 돌파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제일 먼저 짚어봤던 부분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올해 1월에 지금 43% 넘게 비트코인이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어. 이 최고의 1월을 기록했는데 월간 퍼포먼스 1월 퍼포먼스 중에는 2013년 1월 이후 지금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상반기래 신년 빔이 얼마나 강한 건지 우리가 이런 표현만 놓고 봐도 굉장히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꾸님 어서 오세요. 유승현 님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당연히 FOMC,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이건 저희가 오전 영상에서 자세히 짚어봤기 때문에 라운드업 정도로만 바라볼게요. 일단 0.25%포인트 인상은 뭐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98% 이상 이 CME 패드워치에서 지금 가능성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당연히 변동성 장세죠. 그런데 0.25%포인트라는 거는 넉 달에 걸친 0.75%포인트 연속 인상에서 12월 달에 처음으로 0.5%포인트로 속도 조절을 하는데 이어서 이번에 또 한 번 인하를 통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0.25%포인트가 나와주면, 결과로 나와주면 일단 뭐 어느 정도 폭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안도랠리를 펼칠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텔레그래프가 사토시 플리퍼라는, 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양반 멘트를, 암호화폐 분석가래요. 이 양반 멘트를 인용했는데 연준 발표 이후에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내내 비트코인이 펌핑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최악은 지나갔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좀 최악은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약간 조금 정서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조금 다 고려를 해보더라도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최악은 좀 이미 지나갔고 이 바닥도 찍었거나 뭐 언저리다 정도가 이제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11월 15,500달러가 FTX 뽀글이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그게 좀 바닥이 아닐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차이나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역시나 좀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하시는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 P&L, 손익 지표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 매수 시그널을 되게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매수 시그널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P&L과 365일 이동평균이 교차할 때 그 타이밍에는 이 강세의 시작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조금 간단해요. 일단 네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비트코인 홀더들이 아직 대규모 이익 실현에 나서진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를 거치게 되면서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도렐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임팩트 있게 나와줬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대규모 이익 실현이 이뤄진다라면,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다라면 일시적으로는 후퇴할 가능성 있지 않나,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유익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 이 공포 탐욕 지수, 우리가 오전에도 짚어봤잖아요. 정말 탐욕 단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야, 투자 심리가 또 이렇게까지 완화가 됐구나. 한 달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많이 개선이 됐네, 투자 심리가. 이런 게 요즘에 조금 부쩍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이 투자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지 역시나 다 연관성입니다.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0.25%포인트 인상을 하지만,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우리 더 빡세게 갈 거야. 만약에 이렇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파적인 멘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강조를 한다라면 시장은 이제 조금 더 후퇴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이번에 한번 0.25%포인트 인상하고 한 번 정도 더 3월 정도에 0.25%포인트 또는 동결 가능성도 놓고 연준이 고민을 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메시지가 나와주면 그때는 아마 진짜 좀 의미 있는 펌핑이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변수에 지금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결정이 될 거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어느 정도 나올지가 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상황에 따라서 24,000달러 돌파 여부 아니면 저항 여부를 또 결정할 거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한 거는 FOMC 금리 인상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멘트, 그 뉘앙스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도 이렇게 5가지로 관전 포인트를 나누긴 했는데, 사실 크게 보면 다 맥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주변 어떤 언저리 요인들, 임팩트들로 놓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드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착한 부자님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이거는 되게 반갑게 보이더라고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열의 아홉이 비트코인 강세를 예측하더라. 그래서 90%가 열의 아홉이 올해 강세를 예측했고 65%는 장기적으로 10만 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비트코인은 괜찮은 투자 자산이라고 놓고 지금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더 강화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켈 디지털 자산운용이 글로벌 투자 자산 운용사 200곳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65%가 장기적으로 10만 달러 예측을 했고, 뭐 이 가운데 한 38%인가? 39%네요. 39%가 이제 몇 년 안에, 3년 안에 6만 9천 달러 가능할 것이다. 3년이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안 적어놨는데
39%는 5년 안에 3년 안에 맞죠? 39%는 3년 안에 6만 9천 달러 도달할 거라고 내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거죠. 내년 반감기 이후 2025년쯤에 전고 돌파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5년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거는 76%가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거죠. 전체 응답자 중에 3%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은 지금 꽤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잠재적인 시세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포인트죠. 기관들이 더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될 거고, 그래야지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그 폭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디지털 골드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놓고 지속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시간으로 2월 1일 새벽 4시에 연준 FOMC 금리 인상 결과가 나옵니다.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 선명하게 원사이드되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보다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던져줄지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아직 연준 입장에서는 갈 길이 되게 멀어요. 지금 연준 목표치가 2%인데 2%까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연준은 조금 더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 4시쯤에 그 전후로 변동성 장세가 아래쪽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방향성을 명확하게 지금 예단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날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어, 뭐 요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지금 단언적으로 예측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의 역대급 한파가 지금 온 상황이기 때문에 휘발유, 뭐 식료품 이런 가격 상승 가능성 이런 것들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강력하게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건 뭐 파월 의장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막 낭만적으로 비둘기적으로 이렇게 기대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예. 지금 0.25%포인트만 인상해도 사실 상당히 시장에는 안도를 주는 건데, 이 너무 그 선명하게 지금 시장에 깔려있기 때문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 자체보다 파월 의장의 멘트만 놓고 봤을 때 과연 파월 의장이 지금 상황에서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던져줄까? 글쎄요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좀 놓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당연히 시장에는 악재 시그널로 작용을 할 거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 시장은 안도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안도 랠리를 펼칠 겁니다. 뉘앙스가 얼마나 강력하느냐에 따라서 뭐 정말 의미 있는 펌핑이 나올지, 아니면 순간적인 안도 랠리 수준이 될지, 뭐 이건 이때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 또 하나가 이제 2월 3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상황에 대해서도 시장이 반응을 할 거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실적 장세가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메타, 애플, 아마존 이 줄줄이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지금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증시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뭐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상황 염두에 두시고 좀 분할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